당신의 고결한 신념이 누군가의 유의가 된다면? 실패한 전사와 부관의 비극, 정령의 광기 어린 재판과 기묘한 벌과 상. 6번째 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나크사르가 서늘한 손길로 6번째 향초를 밝혔습니다. 칙, 향초의 연기가 나크사르의 숨결을 타고 신전 가득 번져 나갔습니다. 나크사르가 어둠 속에서 낮게 으르렁대듯 물었습니다. 그 장난 같은 정령의 재판의 결과를 말하라. 샤라는 나크사르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서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해변의 소란에 잠이 깬 정령이 안개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령은 엄숙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마치 고대의 법전을 수호하는 재판관처럼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좁은 섬에서 서로 탐만해봐야 무엇하겠느냐? 내가 공명정대한 재판을 열어주지. 정령은 허공의 모래를 손으로 쥐었자 정교하게 수평을 맞춘 기괴한 저울을 만들어내며 타릭과 피다이엘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저울로 3명의 증언자에게 죄를 묻고 무게를 달아 승자에게는 이 섬을 나갈 수 있는 자유라는 상을 주겠다. 하지만 패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이 내려질 것이다. 너희는 이 재판에 따라 심판을 받겠느냐? 자유라는 달콤한 말에 매료된 타릭과 피다이엘은 각자의 정당함을 확신하며 재판에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 정령은 갑자기 낄낄거리며 기괴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의 엄숙함은 온데간데 없이 정신나간 광기가 해변을 휘감았습니다. 정령이 손가락을 튕기자 바닷속에서 첫 번째 망령 노예 사비르가 나타났습니다. 사비르는 타릭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인간이 아닌 짐짝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다이엘은 내가 바다에 던져질 때 이름 막으려 하고 나를 보며 눈물도 흘려주었지요. 사비르의 원망이 실리자 타릭의 죄의 무게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것은 술탄을 향한 충성이다. 명을 완수하기 위한 전사의 선택이었을 뿐이다. 타릭은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정령은 즐겁다는 듯 괴상한 웃을소리를 내며 해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히히히, 다음은 누구일까? 바다는 기억이 아주 많거든. 정령은 낄낄거리며 두 번째 망령 카판장 오마르를 불러냈습니다. 오마르는 피다이엘을 향해 톡서를 내뱉었습니다. 부관, 내 유약함이 우리 모두를 죽였다. 내가 타릭님의 명을 받고 시간을 끌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 수 있었다. 내 동정심은 무능이었고 그 무능은 살인보다 무거웠다. 오마르의 증언이 끝나자 피다이엘의 죄의 무게가 무거워지며 저울은 평형을 되찾았습니다. 타릭과 피다이엘의 죄의 무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령은 이 상황이 미치도록 즐거운 듯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령이 손가락을 튕기자 꽃에 깃 들어있다 함께 바다에 빠져 죽은 정령 라일라의 혼이 나타났습니다. 라일라는 피다이엘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숭배하던 그 꽃들 속에 깃 들어있었다. 그 말을 듣고 피다이엘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라일라는 싸늘하게 덧붙였습니다. 부관, 너는 내가 깃든 그 꽃들을 고작 짐이라 부르며 바다에 버리라 했지. 너의 동정심에는 나의 자리는 없었구나. 떨고 있는 피다이엘을 보며 라일라는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내 죽음은 너무도 황홀한 꽃향기에 취해 제 발로 그곳에 깃들어버린 내 잘못도 있다. 너희 둘 다 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 아니더냐. 라일라가 타릭 의제 그릇 쪽으로 내려앉아 저울은 타릭의 죄로 기울었습니다. 그 순간 정령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주 공정한 결과야. 승자는 푸간 너다. 정령은 피다이엘을 향해 입김을 후 불어 그를 섬 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승자는 약속대로 이 섬을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하하하. 멀리 하늘로 날아가는 피다이엘을 보며 정령은 숨이 넘어가도록 즐겁게 웃어댔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획 돌려 홀로 남은 타릭을 쏘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벌을 줄 시간인가? 정령은 입을 동굴처럼 거대하게 벌렸습니다. 타릭이 칼을 뽑으려 했으나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정령은 무거운 죄는 마시는 양념일 뿐이지 라고 말하며 타릭의 머리부터 잔인하게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신념으로 가득 찼던 타릭의 육신이 으스러질 때마다 기괴한 저자금이 해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배를 채운 정령은 만족스러운 듯 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 이제야 좀 조용하네. 방해받았던 낮잠이나 마저 자볼까?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침묵을 지키던 나크사르가 의아하다는 듯 차가운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자유를 준다더니 죽음을 주었군. 약속의 계약도 지켜지지 않은 엉터리 채판이다.
정령이 승자인 피다이엘을 섬 밖으로 날려보냈다면 결국 그 부간 또한 죽은 것 아니냐? 땅 없이 바다 위에서 어찌 살아남느냐? 그렇다면 승자와 패자 모두 죽은 것 아니더냐? 샤라는 고요하게 대답했습니다. 나크사르여, 정령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피다이엘은 하늘의 바다로 나라가 살아있으니까요. 그 순간 향초가 불꽃을 튀기며 다 타버렸습니다. 나크사르의 거대한 기척이 샤라의 등 뒤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여인아, 다음 밤엔 그 하늘의 바다 이야기를 듣겠다. 나크사르의 거대한 그림자가 신전의 깊은 어둠 속으로 물러갔습니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신전에는 다시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정령의 판결로 미지의 공간, 하늘의 바다로 날려보내진 피다이엘. 구름 위를 흐르는 그 바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7번째 밤, 그 신비로운 서막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구름 위를 흐르는 그 바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상상하시나요? 기발한 추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